반갑습니다. 삶의 깊이를 천천히 기록하는 비스타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중에 잠시 멈추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스타의 기록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화려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극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살아온 세월이 긴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천천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는데 뒤늦게 가슴에 남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한 말,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보인 행동,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에게서 느낀 낯선 감정. 그게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르는 사람이 한 말보다 가까운 사람이 한 말이 더 오래, 더 깊게 남을까요? 왜 처음 만난 사람의 무시보다 오래 알아온 사람의 한마디가 훨씬 더 크게 상처가 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 위험한 이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관계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오해하고 살아온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은 섬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닿으려 하지만 결국 파도만 서로를 핥히고 간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차갑다는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점점 현실처럼 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관계의 본질을 연구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이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상처 입힌다는 것을 날카롭게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까울수록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길수록 실망의 크기도 커진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친구에게 실망한 적, 수십 년을 함께한 형제에게 서운한 적,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든 적, 그 감정이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한 분에서 시작됩니다. 68세의 이정자 씨입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슬하에 자녀 둘, 손주도 셋이나 됩니다. 겉에서 보면 참 복받은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후로도 이정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잘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누가 어렵다고 하면 먼저 달려가고 경조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늘 먼저였으니까요.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양보했습니다. 그게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이정자 씨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담석 제거 수술이었습니다. 며칠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 입원한다고. 그리고 평소 가깝다고 생각했던 동네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나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입원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들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몇 개 왔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빨리 낫길 바랍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정자 씨는 그날 밤 오래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서럽다기보다는 어리둥절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내가 그 사람들을 챙길 때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던 건가? 그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한 감정이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 그것이 진짜 아픔이었습니다. 이정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분은 특별히 운이 없었구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진심으로 달려와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이 아닙니다. 경조사의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걱정이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랑의 상당 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거부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내가 친구를 챙기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건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인정일 수도 있고 감사함일 수도 있고 나를 기억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것.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늘 내가 먼저 챙겨온 사람, 내 편이라고 믿어온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 그때의 상처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성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려 75년간 추적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구진이 덧붙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간관계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 즉, 진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연락처에 300명이 있어도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연락처에 10명만 있어도 그 안에 진심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다면 그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관계의 양을 쌓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관계를 넓혀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올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 감정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시 이정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거의 자매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정자 씨는 자신이 입원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들었어. 어때, 많이 아파? 들었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정자 씨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40년 동안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 40년 동안 내가 먼저 챙겼는데, 그 시간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무게였을까? 나는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왔고, 그 사람은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왔을까? 그 간극이 너무 넓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는 왜 늘 먼저였는지. 이 질문은 이정자 씨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줬나? 내가 너무 쉬운 사람이었나? 내가 기대하면 안 됐던 건가? 이 생각이 드실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모자란 거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직면해야 할 현실이기도 하다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기대 비대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쏟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입니다. 내가 10을 주면 나는 자연스럽게 10 이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준 10을 5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5만큼만 돌려주는 것이 자신에게는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즉, 나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기대의 비대칭입니다.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여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한 후에 각자에게 물어보면 두 사람이 주장하는 자신의 기여도를 합치면 대부분 100%를 넘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더 많이 했다는 느낌이 서로에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알면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이 조금 달리 보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 나름대로는 충분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상처가 가짜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허탈함도 진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험할까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춥습니다. 다시 가까이 붙습니다. 또 찔립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가까울수록 따뜻합니다. 하지만 가까울수록 상처도 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그 거리는 차갑게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겠다거나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관계의 기술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72세의 최병수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충청도에서 작은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아들 대학교, 딸 결혼식, 손주 돌잔치까지 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병수 씨는 아들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밥이나 먹자고. 아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최병수 씨는 그 이후로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최병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인데 내가 먼저 해야만 연락이 되는 관계라는 게.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아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마 아들은 아들대로 바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병수 씨의 외로움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든 부모가 느끼는 가장 일반적인 고독의 형태입니다.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 외로운 것입니다.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오래된 친구도 있는데 정작 곁에 있어줄 사람은 없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짜 외로움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노인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외로움이라고 연구진은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사람은 그 외로움의 원인을 압니다. 하지만 사람은 많은데 외로운 사람은 자신이 왜 외로운지조차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사람을 잘못 사귀었나? 아니면 사람이 원래 다 이런 건가? 이 질문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책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를 줄이면 줄일수록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씁쓸합니다. 관계에 기대를 줄이라니. 그러면 관계에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 대한 환상을 품고 삽니다. 오래 알면 알수록 더 이해받을 수 있다는 환상. 내가 많이 주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환상.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달려오는 사람이라는 환상. 이 환상들이 깨질 때 우리는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환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현실이 보입니다. 현실이 반드시 차가운 것은 아닙니다. 환상보다 더 따뜻한 현실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곁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연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기대를 갖게 될까요?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친밀감의 착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상대방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오래 알았으니 더 잘 알겠지. 더 많이 함께 했으니 내 마음을 알겠지. 하지만 이것은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것이 깊이 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서로의 내면을 이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도 정작 서로의 진짜 감정은 나누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상대방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할 때 충격이 더 큰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변한 건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원하는 모습을 더 씌워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의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실제 성격보다 자신이 원하는 성격의 모습을 더 강하게 투영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심리적 이유입니다. 다시 이정자 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퇴원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정자 씨는 오랫동안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관계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 상대방은 그 관계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가 그 관계의 깊이를 다르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 이정자 씨는 그 이후로 관계의 방식을 조금 바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먼저 하지 않게 됐습니다. 모든 경조사를 빠지지 않으려 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덜 외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삶의 후반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덜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냉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 냉소가 아니라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자신을 탓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사람을 잘못 사귀어서.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깊이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어려움에 달려와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관계에 대한 첫 번째 현실적인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계의 숫자보다 질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 연락처에 몇 명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풍요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명에게 더 집중하십시오. 100명에게 조금씩 주는 것보다 한 명에게 진심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낮추면 오히려 그 관계가 더 가벼워집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상처가 줄어들면 관계가 오래갑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챙기십시오. 평생 남들에게 먼저 했던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먼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십시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나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남기고 싶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것. 이 말은 가까운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쏟는 기대와 에너지를 조금 더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관계에 같은 무게를 두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같은 깊이로 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에 대한 상처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줄어들 때 남은 관계들이 더 또렷이 보입니다. 진짜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그것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의 시작이다.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나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때로는 우리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그리고 남은 시간이 조금 더 가볍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비스타의 기록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천천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들어주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